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버즈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양파의 왕따일기라는 책입니다. 따로 국밥인 내 마음. 오늘은 아빠 월급날이다. 또 아빠 생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다. 나와 엄마는 아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아빠가 일하시는 병원으로 갔다. 도대체 얼마 만에 외식인지 모른다. 아빠는 종합병원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이사냐고 묻곤 한다. 병원에는 이사만 있나? 청소부, 주방 아줌마, 경비 아저씨도 있지. 우리 아빠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의 머리카락이나 몸에 난 털을 깎아주는 이발사이시다. 하긴 아빠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보기에도 꼭 의사같이 보인다. 아빠의 이발하는 모습은 참 멋있다. 영화 속의 가위손처럼 아빠의 손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한번 지나갈 때마다 마치 요술을 부리듯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달라지니까. 난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머리를 맡겨서 미장원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심부름을 하면 500원씩 받는다. 그걸로 내 용돈을 대신하기로 했다. 내 돼지 저금통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점점 몸무게가 늘어가는 나의 돼지 저금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늘 바라보곤 했었는데 어제 불쌍하게도 내 돼지 저금통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엄마와 돈을 합해서 아빠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로 아빠가 갖고 싶어 하시던 새 가위를. 병원에 도착해 약 타는 곳에서 아빠를 기다렸다. 엄마는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보기 마르다고 해서 매점에 가셨다. 난 약을 타는 꼬부랑 할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병원에 오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세상이 온통 아픈 사람만 있는 것 같다. 머리에 붕대를 감싸고 아프다고 우는 아이, 붕대가 감겨진 다리에 손에는 링거를 들고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있는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에도 붕대가 감싸진 것 같이 아파온다. 내 얼굴은 슬퍼져서 금세 시무룩해진다. 순간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벌떡 일어나서 아빠한테 달려갔다. 빨리 왔네. 엄마는? 아빠는 이마에 땀을 훔치시면서 말씀하셨다. 매점에 음료수 사러 갔어. 잠깐만 기다려. 수술 환자가 한 명 더 남았으니까. 아빠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웃는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때 미희가 나를 툭 쳤다. 깜짝 놀랐다. 이런 곳에서 미희를 만나다니. 누구니? 우리 아빠. 너네 아빠 이사시구나. 난 순간 주춤 대답이 불쑥 튀어나오질 않았다. 꼭 목에 작은 살구씨가 걸린 것처럼 말이다. 난 목을 가다듬고 미희의 질문에 막 대답하려 했는데 누군가 미희를 불렀다. 이모가 할머니랑 문병 왔거든. 미희는 찡긋 눈 인사를 하고 어느새 다람쥐처럼 재빨리 할머니한테 달려가 버렸다. 난 미희의 뒷모습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계속 바라봤다. 우린 레스토랑에서 양식도 먹고 극장에서 만화와 영화도 봤다. 아빠 병원에서는 우리 집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다. 또 전철은 3번이나 갈아타야 한다. 아이, 다리 아파. 우리도 차 사면 안 돼? 차? 이렇게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데 뭐하러 사? 지하철이 얼마나 좋은데
시간도 탁탁 잘 지켜주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니? 아빠는 내 볼을 살짝 잡았다 놓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치, 차 사면 정말 골치 아파. 길 막히면 짜증나지. 혹시 사고 날까 네 엄마 만날 안절부절일 테지. 그렇지? 아빠는 엄마한테 응원을 부탁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낭비라서 그렇지 있으면 좋겠지 뭐. 걱정 안 할 테니 우리도 차 좀 살래요? 엄마는 모른 척 빙그레 웃으시면서 물으셨다. 여보, 이번에 뇌종양 환자가 둘이나 들어왔어. 아빠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돌리셨다. 이 말은 엄마더러 예쁜 모자를 2개 떠달라는 거였다. 난 언제나 아빠께서 해준 얘기를 떠올렸다. 아빠는 주로 뇌종양 환자들을 많이 접하신다. 뇌수술을 받을 때면 그 사람들은 아빠를 꼭 만나야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빠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꼭 닮은 분의 머리카락을 깎아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 아빤 그분의 수술 경과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았단다. 그렇게 들린 것이 이젠 버릇처럼 환자들을 찾아가 뵙게 된 거다. 그때 그분의 머리카락이 항암 치료로 하나씩 빠져나가서 아빠께서 생각해낸 게 바로 모자였다. 저기다 예쁜 모자를 씌워주면 좋겠네. 그러면 슬픈 얼굴이 조금은 환해질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 후로 아빠는 엄마한테 부탁해서 사람들에게 모자를 선물해 주곤 하셨다. 나도 엄마가 또 준 모자를 아빠 병원에 놀러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한테 직접 씌워드린 적이 있다. 그때 아빠는 병실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프면 더 외로워져. 멍하니 생각에 빠진 나를 엄마가 툭 쳤다. 안 내려? 전철에서 내려서 몇 걸음 앞서 걸으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니 갑자기 아까 병원에서 본 미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난 아까 분명 미희 앞에서 아빠를 부끄러워했다. 당당하게 아빠 직업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아빠가 이 일을 알면 아마 마음이 상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못된 애같이 느껴졌다. 말하려고 했는데 미희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덜어낸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 아빠가 정말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아무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 따로, 아빠가 의사였으면 하는 마음 따로. 오늘 내 마음은 정말 따로 국밥이었다. 다음날 아빠는 의료 봉사를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셨다. 정화야,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늦겠는걸. 안 가, 더 잘래요. 난 반쯤 감긴 눈으로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왜? 저번에는 따라간다면서. 가끔은 시골 공기도 마시고 논도 밭도 보면 얼마나 좋아. 싫어. 내 눈썹이 송충이처럼 꿈틀거렸다. 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럼 다음엔 꼭 같이 가는 거다. 아빠는 내 엉덩이를 한번 툭 치고는 나가셨다. 난 아빠가 나가시자마자 이불을 거차게 걷어찼다. 갑자기 내 마음이 텅 빈 들판처럼 허전해졌다. 언젠가의 일이 떠올랐다. 아빠는 의사도 아닌데 왜 의료봉사를 가는 거야? 오늘 견학 가서 기록문 써야 되는데 나랑 거기 갔다 오면 안 돼? 난 언제나 내일이 뒷전인 아빠가 미워서 울먹이면서 물었다. 아빠,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들한테 머리는 깎아줄 수 있지.
그건 아빠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내 힘으로 무언가 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정화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 일이 참 좋아. 견학은 엄마랑 같이 가.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은 촛불을 켜놓은 것 같이 밝기만 했었다. 내 얼굴은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아이 마냥 어둡기만 했는데 말이다. 나도 아빠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난 아빠가 엄마와 나한테도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생판 모르는 남한테만 잘하면 뭐해. 우리랑은 놀라주지도 않고 놀이동산에는 도대체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게 하고 정말 너무하지. 난 이불을 다시 머리끝까지 푹 뒤집어 쓰고는 두 눈을 꽉 감았다. 신고식. 경미는 친구가 별로 없고 싫어하는 애들도 많다. 왜냐하면 경미는 너무 솔직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나처럼 그냥 대충 참거나 넘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그런 경미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경미는 요즘 양파애들한테도 미움을 사서 우리 반의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도 경미한테 말을 거는 일이 없다. 그래도 경미는 미희의 기분을 맞추려고 다른 애들처럼 노력도 하지 않는다.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도 안 해서 왕따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다고 경미를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그래도 어울려 다녔던 친구니까. 쉬는 시간에 경미가 나한테 매점에 가자고 했다. 일어서려는 순간 미희랑 같이 다니던 양파 중에 정선이가 내 책상 앞으로 왔다. 잠깐 화장실에 올 수 있니? 미희가 좀 와달래.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벌렁거렸다. 뭐,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근데 나를 왜 부르는 거지? 화장실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화장실로 들어서니까 미희가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 주었다. 난 양파 사이에서 뺑 둘러싸였다. 너 우리 양파에 들어오지 않을래? 미희의 상냥한 목소리였다. 내가? 좋아. 난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가 다시 신나는 목소리로 선뜻 응했다. 마치 받은 선물을 뺏길까봐 걱정하는 아이처럼 말이다. 미희는 당연하다는 듯 웃음을 한번 지어보곤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좋아. 오늘 신고식 할 거야. 이제 경미 같은 애랑은 놀지 않을 거지?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쉬는 시간에 양파애들이 화장실로 몰려나간 사이에 난 경미한테 매점에 함께 못 간 거를 사과했다. 경미랑은 안 놀 거지? 수업 시간 내내 미희가 한 말이 모기 소리처럼 윙윙 내 귓가를 울렸다. 그럼 경미는 어떻게 하지? 점점 경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다. 이미 양파에 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그랬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난 그렇게 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어. 미희와 친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미는 곧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나는 경미와 눈 마주치는 것도 미안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린 우선 펜시점에 갔다. 거기서 미희가 내게 반지 하나를 사주었다.
우리 양파에 들어온 기념이야? 그러고 보니까 양파애들 모두가 내 것과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펜시점은 정말 예쁜 문구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 이 샤프 사자. 난 순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보았다. 사실 난 내 주머니 속에는 땡전 한 푼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멋쩍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 맨 아랫부분까지 깊숙이 손을 밀어붙여 넣어 본 것이다. 난 딸기 같은 얼굴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정선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난 고마워서 말없이 고개만 두어 번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사기로 한 파란색의 샤프에는 판다 곰들이 탑을 쌓듯 올라가 있었다. 정말 귀여웠다. 정선이는 나한테 상냥하고 다정했다. 양파 애들 가운데 정선이만 나를 반기는 듯했다. 나머지 애들은 미희발이니까 그냥 따르는 것 같았다. 어머, 이거 참 예쁘다. 정말 갖고 싶어. 미희는 미니가 그려진 예쁜 거울과 빛 세트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 이게 마음에 들어? 소정이는 계산대로 가서 미희가 가리킨 빛 세트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미희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넌 역시 내 친구야. 미희가 많이 좋아했다. 이번에는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다이어리를 만지작거렸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 소정이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정말 비싼데 내 일주일치 용돈이야. 예진이도 가격표를 보고 놀란데 중얼거렸다. 그래도 넌 용돈이나 받지. 난 엄마가 선물만 보내주고 할머니는 용돈도 안 주시는걸. 2주일치 용돈인데 뭐가 비싸. 예쁘잖아. 나 같으면 샀겠다. 미희 말에 예진이는 곰이 드는 듯한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정 싫으면 그만둬. 누가 꼭 사라고 했니? 미희는 앵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머뭇거리다가 계산대로 다가가서 그 다이어리를 샀다. 얼마 동안 빌렸을 거야? 미희가 빌려달라는 말로 하지 않았는데 예진이가 그렇게 물었다. 일주일만. 그래, 좋아. 예진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희는 예진이를 꽉 끌어안았다. 고마워 얘. 미희는 팔짝팔짝 뛰면서 다이어리를 안고 좋아했다. 그리고 미희는 수빈이 생일에 주겠다면서 제법 비싼 필통을 샀다. 제가 수빈이 좋아하잖니. 정선이가 내게 귓속말을 해주었다.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참, 정선이 너 교환일기 빨리 안 돌릴 거야? 벌써 며칠이나 지났잖아. 미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 다음 주에 콩쿠르 있거든. 연습하느라고 바빴어. 내일 가져올게. 한 번만 더 그래봐. 정선이가 교환일기 가져오면 이번엔 정한이가 썼어. 미희는 입을 한번 삐죽이고는 내게 말했다. 와, 나도 이제 교환일기를 쓸 수 있게 된다니 정말 신난다. 난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는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놀이터로 갔다. 이제 신고식 가자. 모두 아름드리 나무 그늘 밑에 빙 둘러 앉았다. 우린 아까 똑같이 산 샤프를 꺼냈다. 나도 애들을 따라서 샤프를 들었다. 그러자 미희는 가방에서 스티커를 꺼내서 샤프에 하나씩 붙여주었다. 우정 맹세를 하는 거야. 이 샤프는 누구 빌려줘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해. 알겠지? 미희는 샤프를 높이 치켜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양파애들도 모두
미희를 따라서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아소미미 키키 우우 군바라, 아소미미 키키 우우 군바라. 이 주문은 우정 주문으로 순전히 미희가 만든 거란다. 주문을 듣는 순간 블랙홀에 빨려드는 것 같이 난 양파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신비하고 재밌기도 했다. 그건 분명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놀이 같은 거였다. 이래서 양파애들이 미희 말이라면 모두 꼼짝도 못하나 보다. 집에 오는 길에 난 기뻐서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밤하늘의 별님이 하나둘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근데도 엄마한테 혼날 걱정은 하나도 안 되었다. 오늘 돈은 너무 많이 썼어. 어떻게 돈을 타내지? 난 신고식을 하는 동안 경미 생각은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 한구석에 경미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다. 신고식이 끝나고 양파에 정식으로 든 다음 날 다행히도 자리가 바뀌었다. 휴, 정말 다행이야. 경미와 멀리 떨어져 앉게 된 것이다. 난 갑자기 정말 많이 바빠졌다. 화장실에 갈 마음이 없어도 미희가 가자고 하면 따라갔고, 미희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대신 반납해주기도 했다. 또 미희가 부탁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매점에 달려가야 하는 일도 생겼다. 하지만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았다. 난 미희를 좋아하니까. 또 그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내가 양파에 들게 된 걸 알게 된 우리 반 아이들은 우선 나를 바라보는 눈길부터가 달라졌다.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두말하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 아이들은 다른 양파에게 하듯이 나한테도 수도가나 화장실을 양보해 주었고, 음료수나 빵도 가끔 사다 주었다. 난 점점 이런 혜택에 길들어져 갔다. 그래서 미희가 시키는 심부름쯤은 그냥 좋아하는 친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다 해낼 수가 있었다. 근데 놀 때는 좀 짜증이 나기도 했다. 놀이를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미희가 지면 연숙이는 매번 이런 말을 했다. 야, 네가 좀 늦긴 했잖아. 우리 다시 하자. 만만한 게 나냐? 사실 난 늦게 내진 않았다. 연숙이가 괜히 미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러는 거다. 공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희는 꺾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미희는 자기가 할 때만 밥풀이 있게 한 것이다. 밥풀은 꺾기를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 번 기회를 주어서 미희가 겨우 꺾기를 성공하면 연숙이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난 듯 호들갑을 떨었다. 우와, 넌 순발력이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모습을 보면 난 속으로 토할 듯 우웩거렸다. 정말 역겨웠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뭔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더 글로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봬요. 안녕.